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이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가장 중시하는 게 통합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지역에 대한 이러한 배려라든지 또 각각 갖고 계시는 어떤 능력 또 연령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어제 회의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10시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의 인선은 이제 능력도 좀 있고 지역별 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당내의 선수도 좀 고려해서 골고루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주기환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사의를 표명했고요. 전주혜 의원이 저 자리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게 확정이 된 거죠? 이게 예. 아마 시간적 여유가 없었나 봐요.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주기환 전 위원장이 그 처음에 포함이 됐다고 했을 때 오늘 출연해서 전 의원이 이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빼버리는 거예요. 준비를 아주 완전히 잘 해갖고 나오셨는데 근데 바로 바뀌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게 결국은 이제 저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한 몸이 됐다. 완전히 완전체가 됐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저는 사실 이제 정진석 의원께서 이제 국회 부의장이신데 비대위원장을 맡으실 때 또 한 몸이 되려고 하시나 이런 이제 의아함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나머지 비대위원들 발표를 보니까 드디어 이제 완전 한 몸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국민의힘에 오롯이 전적으로 관철되는 100% 관철되는 그런 이제 국민의힘이 됐다. 예. 그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제가 네. 볼 때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더 이제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이 민심을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정 능력 자체를 비대위원 인선을 통해서 봤을 때 상실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다운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정기국회에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잘해서 법안 심사, 예산 심사, 국정감사 잘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좀 의아하긴 합니다. 주기환 전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인물이었는데 임명을 하고 사의를 했어요. 이게 몇 시간도 안 돼서 이게 어떤 과정이 좀 어땠습니까? 그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에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했었고 사실 호남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인재풀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딱 한 분 들어가셨거든요. 예, 전 비대위에서. 비대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것까지도 자리를 양보하시면서 다른 분들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재 의원이 들어가셨는데 전주혜 의원의 그 이제 부친의 고향이 호남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배려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 의원님께서 뭐 한 몸이 됐다 그러는데 원래 여야 민주당도 한 몸이고 저희도 한 몸이고 원래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얼마만큼 다양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현장이라든지 각 계층별 또는 직능별로 그 민심의 소리를 잘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요. 예. 지금 비대위원 중에는 대통령님하고 전혀 그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몇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비대위원이 발표가 됐고요. 오늘 오후에 상임 정국위를 열어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내일이에요. 가처분 신문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전에는 이제 재판부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상 상황이라고는 그럼 정의가 있었어야 돼요. 그 정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비상 상황에 대해서
예시를 다 들었지요.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인정할 수는 없지만 수용을 해서 이번에는 비상 상황에 대한 예시를 다 만들었고 그에 따른 것들이 절차적으로 다 지켜진 이후에 비대위가 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에 자문하고 있는 내부나 외부의 정당법을 연구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이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을 했고 네. 또 이 절차에 따라서 이번에 비대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지배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정당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 정당 자체에서 스스로 정당 자치가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이번에는 사법 리스크가 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은 생각이세요, 의원님? 같은 생각일 수가 없죠. 예. 예. 가끔 같으셔도 되는데. 아니, 우리 성일정 의원님하고 자주 같은 생각인데 이 예.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같은 재판부예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같은 재판부가 똑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슨 봐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봐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이 가처분을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면 정당 자치는 존중한다. 정당의 자율성은 존중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파괴적이고 정당 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판단 결정의 취지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그 취지에 따라서 말하자면 이전의 최고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준석 당대표가 6개월간의 당원권 정지가 끝나고 난 뒤에 복귀하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네. 또다시 비대위를 만들었습니다. 비대위 비상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비대위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비상 상황을 하나씩 나열을 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비상 상황이다. 저럴 경우에도 비상 상황이다. 이것을 소급을 해가지고 비상 상황을 규정을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식적이고 또 순리에 따른다면 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다시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게 순리고 합당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빨리 좀 이 혼란상을 수습을 하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더 이상 이제 법원의 결정에 자꾸만 의지하는 예. 이런 좀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집권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 네. 더더구나 정기국회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한 해 농사를 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거든요. 예. 농부들이 한 해 농사 갈거지해서 한 해 농사 짓듯이 정치권도 정기국회라는 이 100일간의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한 해 농사를 져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돼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좀 새로운 질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성 의원님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셨습니다만은 만약 정말 인용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대응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예. 잘 될 겁니다. 예. 아. 이게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전당대회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예산 심사 정도까지는 마치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정기국회는 이 의원들이 가장 집중도 있게 국정에 참여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의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정감사가 10월 달에 있고요. 11월 달에는 다시 또 예산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간을 좀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비대위원장의 판단이십니다. 의원님 입장도 같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전국을 돌면서 이제 투어를 좀 해야 하잖아요. 예. 또 공고의 기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1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당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임 원내 사령탑에 누가 오를지 이 부분도 관심일 텐데 내일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이후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직무대행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요한데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도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내 사령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을
통제 가능한 인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내 대표도 마찬가지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될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보시기에 저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핸들링이 가능하고 우리 손에서 통제 가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당장 내일 해가지고 통제 가능한 사람이 지도부를 출범시킬 수 있는 환경이면 내일이라도 전당대회 하죠. 근데 내년 이후로 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당장 했을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 보세요. 유승민 대표, 이준석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전당대회 하면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 가능한 사람 이런 분이 이제 나설 수 있을 때 이제 네. 하게 될 것이고 원내대표도 오롯이 전적으로 네. 100%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예. 그래서 당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원내대표를 앉히려고 할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죠. 예. 제가 야당할 때 우리 전 의원님처럼 저렇게 막 얘기를 안 했는데 말이에요. 아이 근데 정치권이 사실 대통령의 통제권에 둔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통제권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정치인 각각 사람들이 비교적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영역을 이렇게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협력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는 것이지요. 같은 당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당은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는 한 몸이기 때문에 네. 비교적 일체감 있게 움직여 간다라고는 원칙에는 맞는 것이지요. 야당보다는 더 좀 일체감이 더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각각의 정치력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소의 상위성이나 다양성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전 의원님은 이제 계속 한 몸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여야 좀 야당으로서 선명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여당이었었을 때 한 몸처럼 움직였지만 또 그 안에 또 다양성이 또 있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당 상황이 아직까지는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정기국회 뇌관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론으로 추진되는 건데 특검이 필요해서 발의하신 거겠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겠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놓고 각계의 정치 세력이 경쟁을 했습니다. 한 분은 경쟁에서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됐고 또 다른 한 분은 경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야당의 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이라는 것이 승자와 패자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와 기준 또는 수사와 수사의 어떤 강도 이런 것이 틀리다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수사의 공정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3살짜리 아이들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승자에게는 너무나 칼이 무디고 패자에게는 칼이 너무나 예리해도 너무 예리하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예. 야당을 대상으로 혐의가 있는데 수사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숱하게 많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뭐 공사를 뭐 누구한테 떼준다든지 사적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수사기관에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부여된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예.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 특검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근데 이게 그 특검 법안을 보니까요. 특검 규모가 국정농단 사태 때 정도고 이 특검 추천 절차도 이제 야당에서 하도록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여당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인가? 안 그래도 받기 힘든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당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 경력 부풀리기, 허위 수상 실적 부풀리기, 그다음에 양평 공항지구 사건, 거기다가 사적 채용에 또 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의 공사를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 협찬했던 기업들에게 준다든지,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만큼 엄중하고 말하자면 의혹의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규모를 상당히 이제 꾸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특검을 임명을 할 때는 주로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 임명을 해왔던 게 관례이자 전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또는 뭐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뭐 특이하고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의혹의 가지수가 많아도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이제 공작 정치의 특허당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엽 병풍 사건 같은 경우 해가지고 정말 천인공노할 일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모 씨라고 하는 전과 5범을 데려다가 검언 유착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장난을 쳤었단 말이지요.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이 언제 된 거냐? 금감원에서요 다 검토를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검찰에서 또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지휘권까지 박탈을 했고, 네. 당시 이 수사를 누가 지휘했느냐?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지휘를 했고, 문 대통령의 직속 후배인 이성윤 중앙지검장, 박범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진두지휘하면서 친문검사들이 이걸 탈탈 털은 거예요. 민주당 말대로 먼지 한 톨 안 남기고 다 털었습니다. 그때에 이 수사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종결을 요청을 했는데 사인을 거부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가가지고 특검법을 하자고요? 그러면서 무슨 법치주의를 얘기를 합니까? 검찰에서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정말 윤석열 죽이기에 의해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신 건데, 여기에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를 갖고 가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예. 이거를 지금 가지고 덮어씌우게 하는 거잖아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이 이 정도는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이제 정치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서임조 의원님, 여당하시기 힘드시죠? 때로는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스스로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여당입니다.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당당하면 소환에 응해서 수사받으라.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당당하시면 특검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여러 의혹을 털어버리는 게 앞으로 4년 넘게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순항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당당하면 누구를 향해서는 당당하면 나와서 수사받으라. 그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보시면 야당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그렇게 혹독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의 논리거든요. 당당하면 나와서 수사받으라. 예. 네. 탈 털어볼 테니까 나오기만 나와봐라. 이 이야기거든요. 예. 칼자루 진 사람의 논리이고 강자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도 국민의힘이 많이 하시니까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칼자루를 못 쥐고 있었을 때에 김건희 여사 쪽은 탈탈 다 털었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사 안 받은 거 있습니까? 그것도 민주당이 윤석열 죽이기에 모든 검사들, 친문 검사들 다 동원돼 가지고 정말 탈탈 털어도 없었던 사건을 해놓고, 이것도 결말을 안 내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걸 또 특검을 받으라고 하는 거야말로 정치 공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표 지금 어떤 사건도 조사 안 했습니다. 대장동 다 지금 친문 검사들이 다 눌러놓고 안 했던 거 아닙니까?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어떻게 했어요?
수사를 하자고 그러니까 못하게 해서 차장검사가 사표까지 내고 갔잖아요. 이런 사건 하나도 안 받았어요. 이거야말로 시작도 안 한 사건이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말 당당하게 받아야 될 일이지요. 김건희 여사는 그리고 주가 조작 얘기하시는데 주가 조작을 10년 동안 하는 사람 봤습니까? 주가 조작은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길어봐야 1년 이내에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탈탈 털어놓고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또 갖고 와가지고 뒤집어 씌우게 하고 마치 이재명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 뭐 이 동급이 되느냐 이렇게 맞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님 특검 받으세요 한 말씀 딱 드렸는데 설명을 하시는데 한 10말씀, 20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도 이게 좀 이게 논리가 좀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그 하신 말씀 중에 주가 조작을 10년 하는 거 봤냐? 많습니다. 10년 동안 주가 조작 해가지고요. 계속 뽑아 먹을 수 있는 주식이면 10년이 아니라 100년도 합니다. 주식시장. 주식시장 참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라면 10년이 아니라 100년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SBS 넥스트 리서치 조사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픽 지금 띄워주시죠. 자,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다가 50.3%, 정치보복 수사다가 42.1%로 집계가 됐고요.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55%, 적절치 않다 36.9%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은 이재명 수사, 김건희 특검 모두 할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얘기를 하는데 검찰 수사를 해가지고 미진하거나 의혹이 덜 풀렸었을 때 특검법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해랑 중사 같은 사망 사건 나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항을 가지고 그렇게 물었겠지요. 특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특검 해야 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 묻는 방법에 따라서. 예. 그러나 근본적으로 법률적 구성 요건도 안 맞고 전 정권에서 너무 다 해놨던 일들이잖아요. 마무리도 안 됐는데 무슨 이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대장동에서부터 백현동, 성남FC, 변호사 대납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는 특검하자고 얘기를 안 했어요. 검찰 조사 끝나고 나서 미진하면 그때 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법에 질서가 있는 건데 그 법의 질서도 없이 지금 건너뛰자는 거잖아요.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여당이시니까 저렇게 또 여론조사 결과도 아전 이수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저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국민들의 의사고요. 국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재명 의원이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할 게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더 해야 되고 예. 당이 더 설명해야 될 게 있으면 국민들께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저 여론 지형을 좀 바꿀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좀 그 일단은 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대통령의 부인이든 간에 무슨 의혹이 나오면 밝히라고 요구하는 여론이 여론조사를 보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응할 건 응하고 또 반영해서 고칠 건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오늘 경찰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결과를 하나 내놓은 게 있습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인데 이게 한 차례 증거 불충분으로 넘겼다가 다시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넘겼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그러니까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는 문제 없고 지금은 또 문제 있어가지고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소환도 안 하고 서면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검찰에 제3자 뇌물 혐의로 송치를 해버립니다. 아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이래도 됩니까? 뿐만 아니고 이전에 우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또는
16명을 죽인 살인마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 문제도 어느 날 갑자기 예. 아무런 사실관계가 변화된 것도 없고 예.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무슨 감초통 문서가 뭐 발견이 되거나 뭐 기밀 문서가 해제된 것도 아닌데 해양경찰청,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입장을 확 바꿔버립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고소고발 해버리고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예. 혐의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고 혐의 있으면 소환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재판을 통해가지고 증거를 통해가지고 처벌해야죠. 예. 근데 이것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냐. 수사 총량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봅시다. 수사 총량. 예. 총량만 보더라도 8월 한 달 동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해서 무혐의 또는 불송치 난 게 12서너 건 됩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요. 지금 압수수색이다 뭐다 해가지고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좀 20명이 넘어갑니다.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습니까? 예. 제발 좀 좋습니다. 다 하세요. 다 하는데 공정하게 하시라. 이 예.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전 의원님 싶거든요. 정확한 걸 하나 아셔야 돼요. 예. 5년 동안 정권을 잡고 부정비리에 연루됐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던 게 전 정권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후보는요. 성남시정을 2번을 한 겁니다. 경기도지사를 1번을 했고 네. 12년 동안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부정부패 비리를 저희가 한 겁니까? 민주당 내부 사람들이 들고 나온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남 FC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당시에 박은정 성남지청장 하신 분이 법무부에 있을 때 윤석열 찍어내기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남편까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장검사가 이 사건 가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차장검사가 사표나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그럼 왜 안 했는가? 모든 권력이 이걸 덮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께서 모르실 텐데 성남에 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병원 부지. 예. 병원 부지는요. 이득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와야 돼서 국민들께 함께 쓰는 공공부지라 싸게 줘요. 100만 원에 상업용지가 1000만 원이면 이런 병원 부지는 뭐 10분의 1, 20분의 1 싸게 주잖아요. 이걸 사가지고 오랫동안 묵혀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기업한테 예. 여기 이 병원 부지를 상업용 부지로 바꿔가지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득을 남겨줬는데 그 기업이 후원금으로 성남FC 구단에 돈을 낸 거 아니에요. 성남FC 구단은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그 구단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자가 된다라고 판단한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본인이 소명을 해야지 이런 건 소명을 안 하고 지금 현재 뭐 정치적 탄압이라 이렇게 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귀에 쏙쏙 박힙니다. 이게 수사 결과가 뒤집힌 건 맞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찰이 밝혔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좀 달라졌으니까 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충분히 예상되는 기소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많은 국민들이 검사 정권이다, 또 무신 정권이다, 또는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이런 것이죠. 아,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그의 가장 측근인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을까? 그리고 그렇게 앉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검찰총장 임명도 하지 않으면서 무려 4차례에 걸쳐서 700명이 넘는 검사들 인사를 했을까? 아, 왜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들이 저렇게 많이 갈까? 아, 왜 대통령실에 저렇게 많은 검찰 출신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에 저렇게 많이 포진을 할까? 이런 의구심을 저희들이 가졌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환이라든지 수사라든지 기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잃어버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검사 정권, 검찰공화국이라는 그 본질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38살짜리 당대표 어떻게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몇 달째 난리를 치고 있는데다가 경제가 제대로 됩니까? 민생이 제대로 됩니까? 미국에서 미국 입장 전부 다 지지해놨더니 대한민국이 만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산 전기차 보조금도 지금 못 받고 남북 관계가 제대로 됩니까? 결국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소환, 무슨 수사, 무슨 기소 뭐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지금 정권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잘하는 것으로 정권 위기를 돌파하겠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사 총량도 야당에 집중되고 있고 입장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정권은 유한하고 정부는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이 그냥 하루아침에 뒤바뀌어가지고 무혐의 났던 것도 기소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은 1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문들로 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직무까지도 다 배제시키면서 수사권까지도 박탈했었던 정권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권에 맞서서 싸웠었던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국민의 뜻이 뭐겠습니까? 부정부패 있으면 뽑으라는 거예요. 이 부정부패를 얘기를 하는데 이 총량 얘기를 하고 검사 정권이고 이런 프레임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이 그동안 다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놨었던 이런 것들을 저는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양당의 사법 리스크 양측이 치열하게 격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또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정작 좀 지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